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오늘은 보쌈 먹을 거예요. 보쌈은 고기를 싸먹는 게 보쌈인데 며칠 전 장 보러 갔을 때 알배기 배추 900원 할 때 사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햇살 찬미님이 김치를 보내주셨거든요. 와, 맛있겠다. 조금 떼어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건 김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사랑해요 햇살 찬미. 우유 빛깔 햇살 찬미. 오늘은 간단하게 쌍화탕만 넣을 거예요. 쌍화탕 넣으면 고급 보쌈집 느낌 나더라고요. 근데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마늘도 넣고 팥뿌리도 넣었어요. 대충 몇십 분 끓이고 짠. 마늘보쌈이에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햇살 찬미님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 진짜 맛있다. 제가 이틀 전 밤에 아빠 내연녀와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아빠가 3년 동안 바람을 피셨거든요. 차라리 젊은 아가씨면 전구 예쁘니까 이러다 말겠지 하겠는데 3년 동안 한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아빠보다 2살 어린 저희 엄마보다 나이 많은 여자입니다. 더 자괴감이 드는 건 딱 제 눈에 보이기에도 둘은 조금 만나다가 말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빠는 집에서 잘 웃고 저희한테도 잘 하시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한테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몰래 만나는 걸 다 들켜요. 짜증나고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이 일 때문에 3년 동안 가족은 거의 해체 위기입니다. 명절 행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저희 집은 4사람이 사는 집이지 가족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3일 전에는 아빠 친구가 집에 전화가 와서는 장례식장 가야 된다고 아빠를 찾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게 다 짜고 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친구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빼내려고 한 거였죠. 저랑 엄마랑 그냥 참고 있다가 제가 너무 화나서 그 여자한테 익명으로 조근조근 비하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같이 있는 걸 알고요. 근데 어떻게 한 건지 그 여자가 제 폰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에서는 다짜고짜 너 누구니? 라고 하더라고요. 막상 전화번호가 액정에 떴을 땐 이거 괜히 문자 보냈나 싶다가 그 여자가 그렇게 톡 쏘아붙이니까 정말 그동안 울분이 다 터져나왔어요. 다 퍼부었어요. 나 네 애인 딸이야. 방구 같은 게 주제를 알아야지 어딜 결혼한 사람을 넘봐? 왜 그러고 살아 병구 같은 게? 어때? 어린 사람한테 욕먹으니까 기분 좋냐? 라고 했는데도 그 여자가 저한테 할 말은 다 하면서 욕까지는 못하는 걸 봐서 저희 아빠랑 그 시간에 같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아빠랑 같이 있냐고 하니까 말을 돌리더라고요. 나 너 잘 알아. 이러는 거 다 소문내버린다. 라고 하는데 정말 우습더라고요. 야, 그냥 다 까발려. 니년도 지금 직장에서 개쪽당하게 해줄게. 나이 처먹고 그 짓 하는 거 봐서 네 인생도 불쌍하다 진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번호를 안 건 아빠한테 캐물어서 그런 것 같은데 추측으로는 제가 보낸 익명 문자로 인해 둘이 한바탕 한 것 같네요. 전 아빠가 제 번호까지 그 여자한테 알려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진짜 아빠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아빠는 지금 야근이고 내일 집에 오시는데 불편해요. 제가 괜히 나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행동이 너무 무리였던 걸까요? 3년째 이러고 있는 거라 회사에 정말 다 말해버리던지 하고 싶기도 하고 엄마도 이혼을 생각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때문에 이혼 포기하시고 저랑 동생만 보고 사세요. 한부모 가정 꼬리표 붙여주기 싫으시다고. 정말 저도 이렇게 분하지만 엄마 입장이 아니라서 엄마 마음을 다 이해하려면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제 눈치를 본 건지 아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계속 안 받다가 결국 받았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내 번호 왜 알려줬냐고 따졌는데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네요. 딱 봐도 아빠는 자신의 이런 사실을 끝까지 딸에게는 직접 말해주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빠가 저한테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한 적은 없어요. 요즘은 아빠 없는 집에서 엄마랑 감정의 골도 심하게 깊어져서 다른 집 엄마와 딸이 싸울 때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네요. 항상 수면제 먹고 주무시고 악몽에도 시달리세요. 하루빨리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저희 가족의 용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일 때문에라도 큰 사람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커서 그 병구 같은 여자 다 짓밟고 뭉개버릴 거예요. 응원 감사해요 여러분. 댓글입니다. 아니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버지가 자식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나? 따님이 대단하시네요. 아버지가 그 여자랑 바람 피운다는 증거 잡으시고 녹음기는 필수입니다. 위자료 엄청 받아야죠. 이혼 후에는 후폭풍 만드셔야죠. 개쪽당할 각오하고 그만큼 개쪽당하게 해주겠다는 각오하시고 큰 피켓 만들어서 그 여자 얼굴, 이름, 핸드폰 사진 붙이고 니같이 바람 피워서 가정 파탄 일으키는 여자가 이 회사 다니냐고 적어놓고
회사 사람들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에서 들고 서 있으세요. 일회용 공기 통하는 마스크 하나 사서 얼굴 덮으시고 회사 사람들이 그 여자 얼굴을 다 알도록, 아니면 그 회사 인사과에다가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랑 바람나서 가정 파탄 일으켰다고 그 여자 자를 때까지 피켓 들고 항의하겠다고 건의하세요. 저 같았으면 그냥 엎었습니다. 막말로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보다는 아빠가 바람폈다는 인식이 더 안 좋습니다. 어머니 골병 드시기 전에 이혼하는 게 좋을 듯해요. 증거 확실히 잡으시고 위자료 받아내세요. 이럴 때일수록 어머니랑 얘기 많이 하시고 위로가 되어주세요. 화이팅! 나도 우리 아빠가 저런 사람이라 글쓴이 힘든 건 잘 알아요. 어릴 때 아빠가 바람난 걸 내가 눈치채고 엄마한테 알려줬어요. 그 뒤로 아빠를 사람으로 생각 안 했죠. 엄마가 저한테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넌 모른 척하라고, 너 수능 끝날 때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고 참고 사시다가 그 여자는 어떻게 정리했는데 또 몇 년 뒤 동창 아줌마랑 바람나서 속썩이길래 만나는 현장을 언니랑 덮쳐서 개망신 줬어요. 그 아줌마가 어린 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길래 머리채 잡고 발로 확 차버리고 옆에서 뜯어말리는 아빠한테 소리 질렀어요. 더 이상 당신은 아빠도 아니고 이제 우리 딸들 사전에 아빠는 없어. 그리고 아줌마,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부모님 이혼하게 해드릴 테니까 제발 아빠랑 행복하게 사세요. 불쌍하고 맘여린 우리 아빠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해서 툭하면 보증서 줘서 아빠 앞으로 재산 하나도 없고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도 본인이 가족 몰래 다 땡겼어서 퇴직금 하나 안 나올 텐데, 경제적인 문제는 두 분의 그 불타는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불쌍한 아빠 앞으로 부양하세요.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 한 푼 안 준 아빠, 그래도 남편과 아빠라고 노후 대비로 보험연금 들어주고 엄마랑 자식들이 힘들게 내주고 있었는데 아줌마 만나는 거 알고 아줌마 믿고 다 해약하고 해지했어요. 아빠 노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아빠 퇴직 후에 국민연금 다달이 30인가 40 나오니까 그걸로 밥값은 충당하실 거예요. 라면서 확 비꼬아 얘기했어요. 빚내서 돈 있는 척하며 바람피는 아빠랑 돈 펑펑 쓰는 아빠 돈 많은 줄 알았던 그 여자. 둘 다 썩은 표정 대박이던데. 그 후 아빠 개털인 거 알고 차였고 아빠 동창회에 소문나서 둘 다 친구들 다 잃고 지역사회에 매장되고, 아빠는 뒤늦게 우리한테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 협의혼 안 해주길래 소송으로 아빠 더 개털리게 만들었어요. 글쓴이도 일단 공부해서 엄마 힘나게 해드리고 아빠한테는 딱 한마디 하세요. 자식들한테 생물학적 아버지로만 남고 싶으면 그렇게 가족들 배신하고 사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그땐 늦어. 지금은 아직 어리고 부모님이 필요해서 참지만 이미 아빠로서의 존경과 신뢰는 없어졌어. 라고 하세요. 저희 집하고 사정이 너무 비슷하시네요.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가 바람이 나서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저는 후폭풍이 오긴 했지만 어려서 충격이 덜했었는데 그 뒤로 엄마는 충격이 너무 심해서 누워만 계셨었고, 언니는 그 뒤로 아직까지 방황하며 마음을 못 잡고 있어요. 당연히 가족 내 트러블은 끊이질 않아서 9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금 안정이 됐어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이 가족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글쓴님이에요. 글쓴님은 아직 나이도 어린데 이런 일을 겪으셔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고민을 말하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가끔가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고 모든 게 다 미워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제발 마음 굳게 가지고 이 시련을 이겨내세요. 지금도 글쓴님 글을 보면 충격이 심했을 텐데도 마음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지만 절대로 엇나가진 말아주세요. 그리고 힘드신 거 있으면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힘든 걸 마음에 쌓아두면 병이 생겨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식으로 상처를 주지 말으시고 명상이나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보세요. 저희 언니는 화풀이를 다 엄마와 저에게 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언니하고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서 걱정이 돼요. 저희 엄마도 아빠가 집을 나가고 나서 몇 년 동안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질 못하셔서 저희 엄마는 게임을 하면서 정신을 붙잡으셨대요. 글쓴님 엄마께서는 잠이 안 오시면 수면제 드시지 말고 밤에 독서를 하거나 아침에 산을 가거나 운동을 하시는 등 활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글쓴님 아빠가 가족에게 용서를 비는 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글쓴님 아빠가 용서를 구하시려 했다면 글쓴님 가족이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셨을 거예요. 그냥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사세요. 마지막으로 글쓴이님 힘내시고 언젠간 이 상처를 극복해서 자신이 자랑스러워질 날이 오실 거예요. 내 얘기 같아서 댓글 답니다. 전 지금 22살 여자고 대학생이에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빠란 인간도 지금 16년 넘게 한년이랑 바람 피우고 있고 우리 엄마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정말 싫은 건 저 어릴 때부터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다는 거. 술 먹고 들어와서 고아원에 보낸다느니 너넨 아들이 아니니 아무 필요 없다고 어쩌고 술주정하고
탈출하고 싶어서 가출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렇게 비뚤어질수록 비웃고 있을 그년이 생각나서 고3 때 이악 물고 공부했었죠. 목숨 걸고 수능 준비했고 그렇게 수능 전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아빠가 또 들이닥쳤어요. 한바탕 난리가 났고 경찰도 오고 그랬어요. 마음 다 잡고 한숨도 못 잔 채 수능 받고 다행히 한 만큼 점수 나와서 남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좋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진짜 복수가 뭔 줄 알아요? 그년한테 욕하고 성질내는 거? 그건 진짜 님이 어른이 돼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그년 엿먹일 만큼 능력을 키운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알게 되고 전화해서 욕지거리하고 간통이다 뭐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했어요. 직장 없는 거? 그년 술집 여자라 이런 일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년이 날 왜 그렇게 비웃었는지 알 것 같아요. 어릴 땐 힘 없어요. 가서 엎으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요즘 인간들 얼마나 무서운데요. 사람 시켜서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요. 그년이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너 자꾸 그러면 사람 시켜서 세상 하직하게 만든다. 경찰의 말에도 안 먹혀요. 어른들 일에 신경 끄라고 어디 부모님한테 그러냐고 수능 전날도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싫으면 네가 여관 가서 자라고 자기네들은 너네 아빠 연행할 권리 없다고 제발 부탁인데 진짜 복수는 님이 커서 잘 돼서 성공해서 그년 밟는 게 그게 복수예요. 지금 아무리 난리 쳐봤자 그년은 그냥 비웃고 있을 겁니다. 직장이 알려요? 그 나이 때 인간들 애인 하나 사귀는 거 들통났다고 크게 상처 안 받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들 자랑하고 다녀요. 나 애인 있다고. 화나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크세요. 공부도 많이 하고요. 저는 지금쯤 되니 아빠나 그년이나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맨날 술만 먹고 아무튼 알아서 늙어서 힘없어지고 어디 가서 제 자랑은 하고 다니고 개같이 키웠는데 이런 대학 갔다고 사람들 놀래고 쪽팔려 죽겠네요. 못된 생각이지만 졸업하자마자 연 끊을 겁니다. 저는. 훗날 제가 당당한 사회인이 돼서 그년한테 찾아가서 조용히 말할 거예요. 너 진짜 불쌍한 년이야. 어쩌면 그렇게 늙었냐? 나 어릴 때 찾아와 아줌마 따라가자고 이러던 년 맞냐? 우리 아빠 늙고 냄새나고 정년퇴직해서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어디 잘 끼고 살아봐. 우리 집 아파트랑 재산은 다 엄마 이름으로 돼 있는데 어쩌냐? 너 불쌍해서. 나 대신 우리 아빠 잘 보살피면서 살아봐. 라고 할 겁니다. 이쁘게 꾸미고 좋은 차 끌고 갔어요. 글쓴이가 큰딸인 것 같은데 이럴수록 엄마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는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어마어마했는데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가 고2 때였는데 우리 집은 지옥이었어요. 제가 독서실 갔다가 학원 갔다가 새벽 2시에 집에 와서 아빠 핸드폰에 무슨 문자 볼 수 있는 부가 서비스로 맨날 자료 수집하고 별짓 다 했네요. 우리 아빠는 그년한테 반지도 사줬어요. 우리는 결국 제가 1년간 모은 자료에 엄마가 흥신소 같은 거 붙여서 사진 찍도록 시켜서 둘이 있는 걸 찍었어요. 둘이 차에 있는데 아예 그걸 밖에서 막고 찍었어요. 그 둘이 찍혔으니까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었고 상황은 그렇게 종결됐어요. 이혼은 엄마가 고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말렸어요. 막내 동생이 어렸는데 아빠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이혼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5년 정도 지났는데 결과는 나름 해피엔딩이에요. 아빠랑 가족들 간의 관계는 나름 회복이 됐어요. 그때는 아빠를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아빠랑 가족들이 여행도 다니고 저녁에는 아빠랑 둘이 커피도 먹으러 가고 그래요. 사이는 외부적이나 내부적이나 좋아요. 우리 집 사정 아는 친구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그래요. 잘 모르는 친구들도 너네 가족 같은 가족을 꾸리고 싶다고 하고요. 물론 전적으로 아빠를 믿지는 않아요. 엄마도 저도 동생들도 언젠가는 아니면 지금도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걸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가끔 아빠 몰래 카톡이랑 문자 같은 거 훑고는 하는데 아직은 걸린 건 없네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저도 이 일 겪기 전에는 남들과 똑같았어요. 엄마한테 짜증도 내고 엄마를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생각해보니 엄마도 여자더라고요. 내가 엄마의 입장이면 어떨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데리고 점도 보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엄마가 술 드시고 속상하다고 그년네 집에 가서 차에다가 찍은 사진도 놓고 오고 하여튼 별짓 다 했네요. 동생은 아예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그 여자 차를 쫓아다닌 적도 있대요. 하여튼 우리는 엄마가 보통 친구랑 하는 일을 같이 했어요. 솔직히 고3 때 학원도 빠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랑 웃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아빠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엄마에게 최선을 다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를 기점으로 엄마를 최고의 아기처럼 대접해드려요. 그래서 진짜로 저희 딸들은 엄마를 아기라고 불러요. 아빠는요, 진지하게 하루 얘기해보세요. 우리 아빠요? 절대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고 저희한테 편지까지 썼는데요. 맨 처음 걸린 게 제 눈에 여자랑 같이 있다 걸려서 믿지 않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의 바람이 무슨 소설에서 본 것처럼 결혼 전부터 사랑했는데 억지 결혼해서 이 여자를 몰래 만났다는 뭐 이딴 스토리의 얘기가 아닌 이상 여자는 바뀌어요. 지금 이 여자 글쓴이가 처치한다고 아빠 다시는 바람 안 피고 이런 짓 안 해요. 아빠랑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아빠가 질릴 정도로 그 여자를 쪽팔리게 하시던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피켓은 좀 반대네요. 저는 유치원 교사였는데 엄마가 찾아가서 상황 얘기하고 그냥 쓰실 거냐니까 바로 그날 잘렸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결혼 3년차 유부녀입니다. 이전에 있던 일 거두절미하고 이번 사건만 놓고 얘기할게요. 남편이 어제는 회사를 쉬는 날이어서 같이 컴퓨터 고치고 제 병원을 가기로 했어요. 컴퓨터 고치는 중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 회사 안 나갔어. 아니, 할 거 없어. 하나도 안 바빠. 지금 와이프랑 컴퓨터 고치러 왔어. 이러고 전화 끊더라고요. 컴퓨터 고치고 병원 진료 시간이 안 맞아서 자기는 사무실에 컴퓨터 놓고 정리하고 오겠다기에 그러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다가 남편 집에 오면 같이 병원 갔다가 늦은 점심 먹기로 했고요. 집 와서 옷 다시 갈아입고 손 씻고 기다리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무실 갔다 병원 갔다 오면 시간이 늦을 텐데 배고프면 먼저 뭐라도 먹고 있어. 나는 지금 배가 하나도 안 고파서 병원 갔다가 좀 늦게 먹을 것 같아. 랍니다. 지금 밥 먹으면 이따 같이 밥 먹기가 좀 그러니 평소처럼 안 먹고 같이 먹으려 기다렸죠. 두어 시간 있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몸에서 음식점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뭐야? 뭐 먹고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먹었어. 무슨 소리냐? 잉? 지금 오빠 몸에서 중국집 냄새 같은 거 진동하는데? 뭐지? 왜 나지? 뭔 중국집 냄새가 난다 그러냐? 왜 나지? 이상하다. 뭔 냄새가 난다 그래. 몇 번 똑같은 말 서로 반복하다가 아니 무슨 냄새가 진동하는데 사람 바보 취급도 아니고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나 싶으면서 아까 친구랑 통화한 게 생각났어요. 친구 만나서 밥 먹고 들어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눈뜬 장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거짓말하면서 사람 바보 취급하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왔어?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 남편 입장은 친구 만났지만 제가 친구 만났냐고는 처음에 안 물어봤고 그냥 뭐 먹었냐길래 이따 저랑 밥 먹으려고 거의 안 먹어서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여서 안 먹었다고 한 거고 거짓말한 게 아니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 혈압 올려요. 저랑 병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제 앞에선 친구 전화 일단 끊어놓고 사무실 가면서 다시 통화해서 점심 약속 잡아놓고 애초 거짓말할 생각으로 저보고 자긴 이따가 배 안 고플 것 같으니 저 배고프면 미리 밥 먹고 있으라고 약 쳐놓은 거죠. 그래 100번 1000번 다 양보하고 대체 왜 저딴 이상한 것까지 거짓말하나 싶지만 저랑 약속 다 해놓은 상태라 미안해서라고 쳐도 사람이 물어보면 실은 친구랑 만나서 밥 먹었는데 너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저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더 어이없는 게 지가 갑자기 급 화를 내면서 친구 만난 게 뭐가 잘못이냐? 아, 됐고 말하지 마. 이러면서 문 쾅 닫고 침대에 쳐눕더라고요. 제 병원은 당연히 안 갔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요. 거짓말은 지가 하고 성질도 지가 내고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참고로 친구 만난다고 뭐라 한 적 한 번도 없고 요즘 시국이 이렇지만 좀 멀리 사는 친구라 가볍게 점심 먹고 온다고 하면 병원 좀 있다가도 절대 군소리 하나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항상 편한 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놓고 걸린 이후 태도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조건 눈앞에 사실이 펼쳐져도 억지 쓰거나 우기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거 절대 못 고치는 병인 거죠?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면 신뢰가 깨지니 자꾸 쓸데없는 걸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도 별 희한한 걸 다 그냥 숨기고 거짓말합니다. 아니 거짓말 걸리면 미안하다 안 그러겠다 하고 사과하면 될 일을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당하는 사람은 진짜 뒤통수 맞는 것 같고 어이가 없는데 계속 저러네요. 크고 작은 거짓말이 쌓이고 쌓이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추리 능력 같은 게 생기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속으로는 의심부터 갑니다. 가뜩이나 이런 것도 사람 미치겠는데 그냥 거짓말해서 미안 앞으로 안 그럴게도 아니고 지가 되려 성질내니까 미칠 것 같아요. 도저히 노답인 것 같아서 이혼 생각을 하네요. 이러다 제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요.
개가천선 여지없는 거죠? 변하지 않겠죠? 평생 거짓말하고 적반하장 점점 심해지면 같이 못 살 것 같아서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댓글입니다. 저거 평생 못 고칩니다. 거짓말도 싫은데 적반하장은 진리인가 봐요. 제 전남친도 저랬거든요. 진짜 마른 하늘 날벼락 느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인간이에요. 저런 인간은 자기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거짓말부터 술술 나오는 인간이라 그래요. 거짓말이 일상인 놈. 나이 80 먹어서도 저 쓸데없는 거짓말 받아주고 살 거 아니면 빨리 갈랐어요. 인생 길어요. 앞으로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아요. 진지하게. 아유, 읽기만 해도 뒷목 잡겠는데 저런 걸 남편이라고. 애 키우는 거보다 힘들겠네. 빨리 이혼하심이 좋을 듯요. 글쓴이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할 지경까지 갈 것도 같고 거짓말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징조는 안 보여요. 애시당초 싹수가 노랗구만요. 3살 버릇 80가지 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거 일종의 병이에요. 쉽게 못 고쳐요. 당장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불안한 마음에 무심결에하는 건데 당하는 사람은 눈에 뻔히 보여서 나중에 신뢰도 잃고 진절머리 치게 되겠죠. 저런 걸 보고 듣고 있어요? 저 남편은 대체 뭔 깡이지? 왜 항상 편한 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놓고 걸린 이후 태도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조건 눈앞에 사실이 펼쳐져도 억지 쓰거나 우기거나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하면 얼렁뚱땅 넘어가지니까 매번 그러죠. 처음에 그랬을 때 호되게 혼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세요. 거짓말하고 화내고 말도 안 한다니. 거기다 뭘 잘했다고 안방 차지. 정말 노답이네요. 새해엔 좋은 일 있으시길. 아 진짜 남편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잘못하고 화까지 내고 말 안 하면 와 나 같으면 기가 차서 입이 안 다물어질 듯. 뭐 저딴 인성이 다 있지? 추가 글입니다. 거짓말하고 화내서 미안하다 하긴커녕 저러고 성질내고 들어와서 이틀째 말 안 하네요. 저도 꼴도 보기 싫어서 같이 말 안 했어요. 지 혼자 냉동 피자 데워 먹으면서 안방 차지해서 저도 작은 방에서 자고 혼자 병원 다녀오고 오늘은 혼자 아침에 떡국 끓여 먹었어요. 정초부터 진짜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웬만한 거여야 그래도 새해니까 좋게 넘어가겠는데 지가 잘못하고도 저러니까 제가 가서 좋게 얘기하기도 싫어요. 별일 아닌 걸로 이혼 운운한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무수합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거짓말에서도 항상 저 짓거리에 와서 더 화나는 거거든요. 한계가 온 건지 더는 저 꼴 못 보겠는데 어떤 사람들에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일이라 이걸로 이혼을 해야 하나 갈등이 생겨서 고견을 여쭤봤네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고 늘 누적된 일이고 행동이라 제가 지쳤나봐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횟수로 7년을 보고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끌고 온 제 잘못이 큽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어요. 희망이 안 보이네요. 항상 벽 보고 말하는 기분이었는데 같이 공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요. 우선 저는 저희 집 건물 1층에서 엄마랑 카페를 같이 해요. 저는 원래 카페에 관심이 없었고 전공 살려서 취업하려고 했는데 대학교 때 알바생이 있어도 워낙 바빠서 엄마 일 조금씩 도와드리다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딱히 진상 떠는 손님을 못 만나봐서 서비스직이 체질인가 보다 싶어서 전공은 취미 겸 부업으로 살리기로 하고 엄마 카페에서 매니저처럼 맡아서 일하고 있어요. 결국 취업 안 하고 카페 일하기로 했다고 친한 친구들 톡방에 말했을 때 3명은 다 잘됐다 부럽다고 하는데 유독 한 친구만 전공 안 아깝냐? 등록금 아깝다. 그럴 거면 진작 해서 대학교 가지 말지. 너네 건물이라 월세 안 내도 돼서 꿀 빤다. 라면서 딴지를 걸었어요. 당시에는 저도 배운 게 아깝긴 하다고 생각했던 터라 그러게 아깝긴 아까운데 카페도 너무 재밌고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더라.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나중에 다른 친구가 말해주길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 걔는 취업 준비를 빡세게 해야 하는 전공이라 힘들어서 괜히 심술 부리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5명 무리 중에서도 제일 덜 친한 아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여기까지가 배경인데 굳이 왜 얘기를 하냐면 2년 전부터 이미 이 친구는 저한테 열등감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2단계로 격상하면서 저희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됐어요. 제가 카페 일하면서 제과제빵 자격증도 따고 원데이 클래스도 열심히 다녀서 약간 저희 동네에서 케이크 맛집이 됐어요. 케이크는 아무래도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2단계 기간에도 막 크게 타격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단톡에서 방송이 어떡하냐? 네 인건비는 나오냐?
라면서 걱정을 가장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오히려 바쁘다고 예약 들어온 것들 베이킹하느라 정신없다고 그러면서 좀 오바를 했죠. 마침 친구들이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예약할 거라고 말하니까 뭐하러 그 동네까지 가냐? 라면서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냥 저한테 겐톡으로 케이크 언제 예약한다고 했고 이번 크리스마스 전부터 신전까지 엄청난 케이크 주문 때문에 밤샘 작업까지 하면서 힘들게 일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디저트는 아예 안 하기로 하고 엄마가 매장 혼자 보신다고 하셔서 저는 쉬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기도 심심하고 마당에 있긴 있는데 손님들이 오고 가시니까 불편해서 시골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도내에 있는 차 끌고 1시간 거리 시골집 그냥 완전 촌이에요. 소 울고 닭 돌아다니는 그런 시골 중에 시골. 엄마 아빠가 예전에 사둔 집인데 나중에 더 나이 드시면 수리하고 들어와서 산다고 하신 집이에요. 아이패드랑 먹을 것들만 잔뜩 챙겨서 와 있어요. 어제 오전에 도착해서 낮잠도 자고 혼자 쉬다가 마당에 앉아서 귤 먹고 있다고 롱패딩 입고 모자 뒤집어 쓰고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렸어요. 가게 인스타만 하느라 제 개인 인스타는 오랜만에 올린 건데 그 친구가 마스크는? 이렇게 딱 4글자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분 나빠서 여기 나만 있는 우리 집 시골집 마당인데요? 이랬더니 지역이동? 이 시국에? 이러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제가 댓글을 캡처해서 다시 피드에 올렸어요. 아이디는 가렸는데 사실 원글 보면 누군지 다 확인은 가능하죠. 암튼 나 혼자 차 끌고 우리 시골집 와서 나 혼자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지역 이동이라면 다시 집 돌아가야지. 내 잘못인가? 하면서 저도 솔직히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글을 올리긴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확인해보니까 그 친구 댓글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뭐지? 했더니 차단당했어요. 단톡도 나왔고 전화도 차단당했어요. 내가 저격글 올린 게 너무 심했나? 아니면 진짜 시골집 온 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분하고 짜증나요. 제가 뭐만 하면 일일이 시비 거는 친구한테 저도 쌓인 게 많았거든요. 제가 정말 손절당할 만한 짓을 한 거면 잘못한 점 알려주세요. 제가 다른 친구들 통해서라도 꼭 사과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그동안 건드려도 별 반응 없어 만만했는데 카운트 펀치 쳐맞고 튀었네요. 인성은 개차반인데 멘탈은 약한가 보네요. 봐주지도 삭제하지도 말고 지나가세요. 사과는 무슨, 안 입고 와서 그래요. 부러워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말해줬잖아요. 사과 절대 하지 마세요. 사과하면 앞으로 친구 관계에서 님이 의리입니다. 그 친구가 님 빚고 와도 그래 라고만 하는 관계가 될 거예요. 우와 사이다네요. 속으로 되게 부러웠나봐요. 잉? 고맙지 않아요? 진짜 악질은 계속 뭐 하나라도 깔 거 안 생기나 나락으로 떨어질 건수 안 생기나 빌면서 쫓아내도 자꾸 들러붙어요. 다른 친구들 우정 눈물바람 동원해서 계속 암적인 존재로 끈질기게 달라붙는데 자기 쪽에서 먼저 나가 떨어지고 단톡방에서도 나가니 너무 고마운데요. 손절 잘 당한 거니 사과 노노. 쓰니가 부러운 거죠. 차라리 지가 튕겨져 나가서 다행. 저런 것들 떼어내는 것도 힘들어요. 열등감 심한 사람들 멀리하세요. 이번 기회에. 님도 그 사람 차단해요. 카페 인스타든 개인 인스타든 둘 다 차단해요. 스토리마저도요. 그래봤자 새로운 아이디 파서 보겠죠. 근데 기본 계정은 다 차단해요. 그리고 손절이 답입니다. 저런 인성하고는 어차피 오래 못 가요. 솔직히 다른 친구들이랑 같은 모임이라서 인연 유지한 거지 만약 1대1 친구였으면 이미 쌩 까고 남을 친구였어요. 대학 나와서 전공 맞춰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상관없는 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자녀도 1명 내지 2명인데 보통의 집에선 4년제 대학 보내거나 아님 전문대라도 보내죠. 왜냐면 자식 걱정하는 보통의 경제 상황이 있는 집에서는 요즘 개나 소나 가는 대학이라도 가야 졸업 후에 연애할 때도 수월하고 결혼할 때도 수월하고. 내 대학 동기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에서 오는 애들도 많아요. 와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 뭐 고졸로도 자영업해서 돈 많이 벌면 이득이고 결혼도 보통 학벌 비슷한 사람과 하려고 하니까. 4년제 대학 나왔는데 고졸 남자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지. 부모도 반대할 거고. 친구라고 다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야 어울리기 좋아 이리저리 막 만나지만 나이 들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둘 정리되는 거예요. 쓰니가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고소하네요. 사과는 그 친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다른 친구들도 님이냐 그 친구냐 선택을 해야 한다면 꼬인 그 친구보다 여유있고 둥글둥글한 님하고 친구하고 싶지 굳이 꼬인 애를 감쌀 사람 없어요. 그 친구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 친구도 님 보며 시샘하고 열등감 느끼느라 나름 힘들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 만든 지옥인걸요. 서로 안 보는 게 편할 사이를 여태 끌어온 거죠. 여기서 자르는 게 맞아요. 연 이어가봤자 앞으로 결혼해서도 차이가 나면 더 심한 질투에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며 사는 게 본인에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피곤합니다. 그 친구는 님 불행하고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곁에 두면 안 돼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 좀 달렸나 하고 들어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잘못한 거면 사과하겠다고 한 건 비꼬거나 한 게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친구 대놓고 매기려고 저격글 올린 건 사실이니까요. 댓글들 확인해보니 제가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한 분이 유독 제가 돈 자랑을 해서 그런 거라는 둥 지역이동은 안 하는 게 맞다고 글 남기셨던데 이 부분을 좀 해명을 해보자면 저는 우선 돈 자랑한 적 없습니다. 대학교 때도 전공 관련된 걸로 프리랜서처럼 알바 띄엄띄엄 하면서 부모님께 용돈 조금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하는 알바가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카페에서 정식으로 알바하게 되면서 용돈 개념은 사라지고 시급에 칼같이 맞춰서 알바비로 받았습니다. 물론 너무 바쁘거나 좀 고생한 날은 엄마가 더 챙겨주셨죠.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바 동생한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사는 건 솔직히 사실인데 단 한 번도 티내고 자랑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격 자체가 친구들한테 먹을 거 가끔 사주고 생일 선물 한 달 전부터 뭐 해줄지 설레면서 고르고 좀 그런 편이긴 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제가 잘 퍼준다고 칭찬처럼 말해줬는데 이걸 돈 자랑, 잘난 척이라고 느꼈다면 그건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그 친구도 잘 살아요. 그 친구도 지금 취업해서 회사 다니고 있긴 한데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집 잘 살아요. 부모님 두 분 다 직업 안정적이고 탄탄하십니다. 또 그냥 집 앞에 세워둔 차 혼자 끌고 시골집 가서 집 앞에 주차하고 계속 집안과 마당에만 혼자 있는데 이것도 지역이동이라고 뭐라고 하신다면 당분간 잠잠해질 때까진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찐 시골이라 슈퍼나 편의점도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어차피 못 나갑니다. 갈 데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단톡 나간 건 다른 친구들 중 한 명이 이미 인스타 보고 눈치를 채서 제 편 들어주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요. 제 편 들어주시고 같이 화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마누라 두고 자식들 두고 바람을 왜 피는 거야 도대체. 바람 피지 말고 담배나 펴라. 두 번째 사연. 마누라가 밥 같이 먹으려고 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친구 만나서 중국집에서 먹으면 맛있나? 그 중국집 뭐가 제일 맛있나요? 세 번째 사연. 친구 잘 된다고 비꼬는 거야 뭐야. 지금은 친구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나중에 그 카페에서 알바하는 거 아니야? 썰닭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보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 심적으로 외적으로 힘든 편이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냥 뭔가 힘이 막 나는 그런 게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햇살 찬미님. 드디어 중국산 김치에서 벗어나서 국산 김치를 먹네요. 그것도 갓 담은 아주 맛있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썰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구독자님들. 와, 김치 색깔 봐. 진짜 맛있어. 오, 대박.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누가 보내주신 거라고? 햇살 찬미님. 뱃살 찬미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야이 햇살 찬미님이라고. 감사히 잘 먹을게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